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얘기 했다. 충정과 애정,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후보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격앙돼 있다. 정 후보가 이재명이란 사람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오늘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한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섭섭함도 있었다. 사석의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위가 과장된 측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에 담긴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다.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보다 이재명 팔이 척결이라는 당내 혁신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다음 대선에서 질 수가 있어. 우리가 좀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 그렇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본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러다가 선거 질 수가 있다.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미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이분이 얘기를 한 건데 해명을 더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정봉주 후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일개 청년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는 해명이 안 됩니다. 더욱이 그 안 좋은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저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싶겠습니까? 국정을 운영을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거를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우리 당의 지휘부를 구성을 하겠다. 너무 과욕이 아닌가. 그리고 어불성설이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공천 취소를 한 거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게 섭섭할 일입니까? 본인이 불러온 그 수많은 논란들 그리고 말실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이유로 그러면은 그거를 다 눈 감아줘야 됩니까? 공천을 그냥 줘야 되고요.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죠.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본인의 말실수에 대해서 그동안의 말실수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재명 팔이 척결 이거를 또 한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할 겁니까? 정봉주 후보가 할 겁니까? 무슨 공산당입니까? 이 사람은 찐명이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실 겁니까? 물론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척 가장하는 인물들 있죠. 분명히 당에.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내가 최고위원 되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을 안 한다면 본인이 얘기하는 이재명 척결 그 대상에 제일 먼저 정봉주 후보 자기 자신이 오르게 될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과거사 일본 빠진 경축사 면죄부주나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타났지만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다. 새 통일 전략 8.15 독트린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24분의 경축사에서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딱 3번만 언급을 했을 뿐 과거사도 한일관계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제가 보면서 대체 무슨 행사를 기념을 하기 위한 거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포갑 그리고 강제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식인데 일본 관련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여전히 일본은 심사참배하고 있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강제동원 관련된 흔적들 다 지우고 있고 오염수 방류하고 일본 전범 기업들은 우리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 얘기를 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 그래서 자신감에 일본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참 언어 도단입니다. 통일로 가는데 일본과 협력을 하겠다? 우리가 통일하는데 일본과 협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통일 전략이 뭡니까? 없어요. 전략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에 남북관계가 더 냉전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감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과 아예 대화 자체도 안 하고 계속 싸우고만 있는데 뜬금없이 그것도 광복절 기념식에 무슨 통일 전략을 발표를 합니까? 독트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독트린 하면은 닉슨 독트린 생각을 하시죠? 닉슨 독트린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타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개입, 원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그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기류가 바뀌어서 대탕트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죠. 윤석열 대통령은 독트린 생각을 하면서 닉슨 독트린이 떠올랐다면은 내가 너무 미국의 대선 판도에 따라서 미국이 또 독트린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외교도 정말 너무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와 너무 대놓고 척을 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이 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떠올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떠올랐겠죠?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 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8.15 남북 통일 독트린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21번째 거부권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1번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일회성 포퓰리즘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이렇게 보면 복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별적 복지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핀셋으로 꼭 가난한 사람들만 찝어서 돈을 줘야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뭐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도 복지인 거예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진즉에 부자 감세 좀 하지 말지 그랬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펑크가 안 났으면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됐죠.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지금 다 죽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냉방비 여러분 특히나 저희 사무실 제가 이제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킵니다. 에어컨도 안 켜는데도 전기세 15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식당, 카페, 술집들 어떻겠습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정부는 지금 엉뚱한 곳에만 계속 돈을 푸니까 내수가 엉망진창이 되죠. 자영업이 무너지니까 경기가 도미노처럼 다 줄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25만 원 주는 거 반대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얘기.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순 현금 살포입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되지도 않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주는 겁니다.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튀게 해주자 이건데 아무런 대책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거부권만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당대회 이재명 연임은 굳은자 최고위원 후보 발언 변수. 2년 전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마지막 회의를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전국 당원대회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한 달 동안 열린 16개 지역 순회 경선 이재명 전 대표의 90%에 육박하는 누적 득표율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고요. 대항마를 자처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어대명 판세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 1인 1극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과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누적 득표율 90%인데 이 정도면 사실 1인 1극이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특정 한 계파나 소위 말하는 과도 정치인 몇몇이 당을 장악을 하는 그런 것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도 다양한 사람들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투명한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이고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당의 주류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좀 재밌는 표현을 하면 평화의 시대에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건강하고 투명한 정당,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전란의 시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가 조직이나 집단을 통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지금 전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들, 수많은 참사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최상병 순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 외교 참사, 경제 파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자꾸 딴소리를 한다거나 해방을 놓는다거나 엉뚱한 일을 추진을 한다거나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와 엇나가거나
뭐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도 여러 후보들 지금 이 기사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당 지도부를 방해를 하거나 이재명 대표 행보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정 누군가를 겨냥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같이 멈추고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어줄, 이재명 호의 힘을 실어줄 지금 시점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주류가 결정되는 방식이 우리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90%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하고 그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고 그런 인물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과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변 인물들이 최고위원회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1인 정당이다 이런 말은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방법으로 당의 주류가 되었다거나 혹은 당대표가 되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었기에 이렇게 또 당대표를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90% 이상입니다. 심지어. 때문에 여기 나온 이런 비판들은 의미가 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됨에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 이후에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